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 중에 5번째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습니다.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딱 클릭하시면 종목으로 딱 이동되거든요. 이 점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목을 좀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다 보셔도 좋은 부분 있겠죠. 물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드림 CIS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2000년 4월에 설립된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 기업입니다. CRO 기업입니다. 2015년 중국 최상위권의 CRO 전문 기업인 타이거메드에 피인수돼서 이후 글로벌 과제 수주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이에 따라 상반기 실적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또 시장도 좀 주춤했었고 기술적으로 전저점이어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했었던 22,000원 전후도 이처럼 하향 이탈되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중 축소나 손절 관점에서 대응해야 했다면 손실률을 떠나서 22,000원 전후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하루 거래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연휴 전날 거래량 얼마였죠? 14,000주였어요.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거래량 아래 보세요. 파란색이 외국인 보유율이죠.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5% 이상 단기간 내에 5% 이상 지분을 늘렸던 외국인도 9월 들어서는 좀 물량을 일부 좀 샀다 팔았다 내놓는 모습도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규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급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현 시점에서 어디가 바닥이라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향후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어 간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가 바닥이었는 줄 알았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이 있었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더욱이 신규주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나마 외국인이 단기간에 많이 샀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라는 식의 좀 그냥 감정적인 부분만 있을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예측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은 특정 가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겠지 하고 나 평균 매수 단가 낮춰야지. 지금이 바닥일 것 같아. 라고 물량을 늘리시는 것은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주식 5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리노공업 회사가요 매우 우량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 대인데 시가총액이 높아서 우량하다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은 별로 없죠. 매년 실적이 우상향이에요. 영업이익률이요 매년 30%대 나옵니다. 다만 거래량이 이렇게 극히 적다 보니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아니라면 내가 이 회사 좋은 건 알긴 아는데 한 3, 4년 보유하면 그래 멀리 갈 것 같아.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적으니까 뭐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나 이런 종목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떠나보낼 순 있지만 회사가 좋은 거는 뭐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아니라면 쉽게 보유하기 힘든 기업인 거죠. 회사가 좋으니까요. 외국인 보유율이 42%가 넘어요. 월봉을 봐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한 15년, 16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2011년, 12년에요. 이때요. 주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전후.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뭐 12배, 15배, 16배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약 한 9년, 10년 만에 10배가 넘게 상승한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들은 그렇잖아요. 아시죠? 한 10년 동안 한 10배 이상 가요. 좋은 기업들은. 그런데 2016년 전후를 보면 이렇게 2016년 전후를 보면 실적이 좋아져 왔던 기업도 리노공업조차도 이처럼 그 중간중간에는 1년 이상 쉬어갈 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알고 가셔야죠. 그쵸?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8월 이후 주가 조정이 빌미가 된 원인은 알고 계신가요? 8월 이후에 이유는 사상 최고치 2분기 매출 이후 매출이 꺾이는 거 아니야? 2분기가 피크아웃 아니야? 정점 아니야? 뭐 이런 우려 및 또 외국인 주요 주주의 지분 축소 때문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외국인이 좀 이렇게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다시 9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는 모습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고 매년 실적에서 2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대체로 높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2분기와 유사할 정도로 양호할 전망인 점은 주가의 하반 경직성에 긍정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4분기 매출은 3분기 대비 비수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여기 지금 16만원 이상, 15만원 이상은 좀 단기 어려운 거 아니야? 분기 실적 감안해도 이런 생각은 좀 들 수는 있어요. 그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이후에도 비메모리 고객들의 공정 미사화에 따른 수혜는 기대된다고 보이지만 올해 실적 개선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가 너무 좋았어서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15만원 이상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갖고 접근하셔야겠죠. 이런 점은 염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ITM 반도체입니다. 주가의 고점이 7월도 아니고 8월도 아니고 주가의 고점이 5월이었어요. 그리고 큰 반등 없이 한 4개월 빠지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수한 타이밍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뭐 속 터질 지경이죠. 주가 흐름만 봐도 딱 보여요. 그리고 매매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ITM 반도체가. 거래량도 이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4만 주. 최근 주가 부진은 3분기 실적 우려 때문이죠.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북미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4분기 실적은 드디어 관련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북미 고객사 무선 이어폰 신제품 출시 등 외형적으로 성장할 요인은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란색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보시면요. 외국인은 4월부터
물론 5월까지는 이렇게 외국인도 사면서 주가 상승했지만 6월부터는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그래도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죠. 네.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3분기 우려가 어느 정도 지나간다면 7월 말부터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7월 말부터 매도를 보이는 기관의 수급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조정 시에 강하게 지켜져야 했던 6만원을 깨고 내려온 만큼,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우하향 전환된 61선 하늘색이죠. 8월 중순부터 우하향 전환된 61선 역시 6만원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만큼 우선 주가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6만원은 강하게 돌파 및 안착이 필요하다는 것 염두해야겠고요.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라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이 확정되지 않아도 북미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가 10월 13일 언제요? 10월 13일이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10월 중순 이후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어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적이 안 나왔어도 10월 중순 이후로 주가가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시면서 제품 출시 뉴스에 지속적인 팔로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이저의 수급에도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가스텔 바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가스텔 바작하면 골프죠. 골프 의류 및 골프 용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언택트 관련 골프 산업의 전망은 긍정적이죠. 제 주위에도 골프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관심을 다시 가지시려는 분들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형 확대를 위해서 비골프웨어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하반기 홈쇼핑 직접 진출 예정인 점, 그리고 대만, 중국 등 해외 판매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본업의 내용이 사실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이게 뭐죠? 대선 관련주를 묶이고 있잖아요. 어떤 관련주요? 이낙연 관련주. 대선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업의 내용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유는 뭐죠? 가스텔 바작의 사회이사가 몇 명이죠? 3명 있는데 이 중에 1명. 성함이 어떻게 되죠? 좀 특이해요. 근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죠. 5명 사회이사 때문입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인연으로 두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분 5명 사회이사는요, 경기고, 서울대, 그리고 장관만 몇 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2개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고요. 동부하이텍 회장 했죠. NC소프트 사회이사 등,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분의 이력이 워낙 매우 화려하다는 점이 오히려 좀 그런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화려해요. 현 시점으로 보면 시가총액 700억, 시가총액도 정말 작아요. 628억. 시가총액 700억 미만이라는 것도 보면 매우 작은 상황인데, 더욱이 하루 거래량이 얼마예요? 연휴 전에? 만주예요, 만주. 1252주. 그러면 종가가 얼마였어요? 9,530원. 그럼 9,530원 곱하기 1252주 하면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9,770만원이에요. 하루 거래 대금이. 1억도 안 돼요.
너무 작은 거죠. 이런 것 말고도 대선주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혹시 물리신 분이 계시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원하는, 기대하는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막 시장 가는데 막 소외되면은 막 속 터지잖아요. 그쵸? 가뜩이나 지수 관련주도 아닌데.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으셔도 비중은 매우 작으셔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을 감안 매우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쩌면 언젠가 그 누구도 알기 어렵지만 급등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급등하게 되더라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올라올 때 잘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아이센스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이죠. 상반기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로 유명하죠. 상반기 수출 비중이 81.7%죠. 원격 의료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아직 논란이 많긴 한데 적용될 경우에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인 아이센스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지난 6월 남학현 대표 인터뷰를 보면 올해 연말에 코로나 항체 측정기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아이센스가 현재 몇 퍼센트요? 36.24%를 보유한 프리시전 바이오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점도 참고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5월 말 이후 기관이 관심을 많이 좀 가진 상황이고 외국인은 8월부터 매수로 돌렸죠. 최근엔 좀 매도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도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메이저 수급 지속 관심이 필요하겠죠. 하루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연휴 전날 44,000주 거래됐죠. 또 그러다 보니 비중이 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3만원 돌파 및 안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화일약품입니다. 최근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화일약품의 2대 주주인 항체 신약 전문 개발사 어디요? 다이노나. 많은 기업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 전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모르셨다면 잘 들어보시고요. 다이노나가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유증 관련 지분까지 감안하면 화일약품에 대한 지분이 얼마죠? 18.65%. 근데 현재 최대 주주가 크리스탈 지노믹스인데 몇 퍼센트 갖고 있죠? 31.1%. 큰 차이이긴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화일약품의 지분을 다이노나에 넘겨서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8일 화일약품의 임총에서 다이노나의 조경숙 대표이사가 다이노나 지금 화일약품의 2대 주주의 대표이사가 지금 조경숙 대표이사인데 화일약품의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어요. 2대 주주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어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드시죠? 조경숙 대표이사.
도대체 몇 개 회사의 대표인 거죠? 다이노나 회사의 대표이사기도 하죠. S맥의 대표이사기도 하죠. 금호 HT의 대표이사기도 하죠. 이번에 화일약품까지 총 4개 회사의 대표이사네요. 더욱이 S맥의 최대 주주인 오성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기도 하죠. 만약 시장에서의 생각처럼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화일약품에 대한 지분을 단번에 넘기지는 않고 분할 매도 방식으로 넘긴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금호 HT와 다이노나가 합병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합병한다고 했죠?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부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합병 추진 시기, 방법,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가는 것으로 봤을 때 얼추 화일약품의 최대 주주가 되는 시기 즈음에서 금호 HT와 다이노나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합병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많은 것들은요,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참고해야겠습니다. 화일약품의 입장에서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향후 본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 다이노나와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화일약품이 원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일약품 입장에서 본다면 어서 빨리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장의 이슈가 마무리되고 본업에서 가치를 빨리 받아야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게 투자자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 변동성만 커지고요. 단타들만 또 달라붙고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화일약품 보세요. 가뜩이나 매매 어려운 종목인데 막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죠. 그쵸? 갈랑말랑 하다가 또 밀리고 갈랑말랑 하다가 또 밀리고 윗골이 달고 또 밀리고 결국 주가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호재성 재료를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슈들이 마무리되어 가거나 혹은 본업의 펀더멘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6개 기업에 대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